사실과 자유 이승만 TV의 주익종입니다. 오늘 현대사 돋보기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3.1운동과 임시정부 100주년과 관련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은 좌익이 왜 임시정부 100년을 기념할까 하는 겁니다. 현 정부가 지금 3.1운동 100년 이어서 임시정부 100년 기념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좌익이 왜 임시정부 100년을 기념할까라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현재 그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4월 11일을 임시공휴일로 하겠다라고 하는 발표가 한 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19년, 그러니까 올해죠, 11월부터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옛날 서대문 구의회 부지에 약 400여억 원을 들여서 건물을 새로 짓고, 그것이 이제 2021년 8월에 준공되면 이 임시정부 기념관이 개관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전부터 준비를 해 온 겁니다만은, 어쨌든 임시정부 기념관의 건립공사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드는 의문은, 임시정부는 우파 민족주의 세력이 영도한 독립운동 지도기관인데 왜 그 기념사업에 이렇게 좌익이 나서나 하는 겁니다. 단적으로 북한은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정하고 있거든요. 1980년도에 나온 조선전사라고 하는 북한의 역사책을 보면 임시정부는 망명단체를 주작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가짜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망명단체도 제대로 된 게 아니라 가짜로 만들어진 망명단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독립운동을 표방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독립운동을 하는 것처럼 가장했다, 이제 이런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런 임시정부의 활동이라는 것은 사대주의, 매국, 매족행위다, 이렇게 아주 형편없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임시정부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좌익 정권의 인물들은 정말 임시정부를 기념할까? 이런 의문을 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임시정부를 대대적으로 기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과도적으로만 그런 게 아닐까 하는 겁니다. 마치 통일전선 전술처럼요. 통일전선 전술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공산당이 있는데 공산당이 러시아의 짜르 전제 정권이나 혹은 일본 제국주의나 이렇게 공산당의 힘만으로 무너뜨릴 수 없을 때는 다른 부르주아 민주주의자들 또는 부르주아 민족주의자들 또 농민들 이런 여러 세력과 연합을 해서 일단 짜르 전제 권력이나 아니면 일본 제국주의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연립정권 내에서 자기들이 권력을 독차지하는 이런 것이 이제 통일전선 전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현재는 임시정부를 막 기념하고 있는데 속내는 그런 게 아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임시정부에 대한 좌익의 속내, 진짜 본심은 뭘까 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좌익이 갖고 있는 역사 인식의 기원은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대학 내 학생운동권에는 막스 레닌주의, 그 다음에 심지어는 북한의 주체사상 이렇게 널리 퍼졌는데요. 그 영향이 이제 국사학 연구자들한테 간 겁니다. 그래서 계급 혁명사관의 일종인 민중사관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또 제창을 하게 됩니다. 주로 이제 젊은 대학원생들,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생을 막 벗어난 소장 연구자들, 대학으로 치면 이제 전임 강사나 조교수급, 이런 사람들이 이 민중사학을 받아들이고 제창을 했는데, 이들이 1988년에 한국역사연구회라는 학술단체를 만듭니다. 이미 국사학자들의, 역사학자들의 학술단체가 있었어요. 한국사연구회라는 것도 있었고, 한국사학회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한국사만은 아니지만 역사학회도 있었고, 이런 여러 학술단체가 있는데, 한국역사연구회라는 단체를 이 젊은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말하자면 자기 스승,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버지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런 아버지와는 다른 길을 가겠다고 하는 선언인 것이죠. 이 단체는 이념적인 당파성 이런 것을 아주 분명하게 표현을 하면서 실천적인 역사학을 지향을 했는데 그 창립 취지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창립 취지문인데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국역사연구회는 혁명에 복무하는 역사학을 지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복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군복무한다 할 때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혁명에 봉사하는, 혁명에 이바지하는 역사학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줄친 부분만 한번 보시면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회의 변혁과 진보를 실현시켜 나가는 주체가 민중임을 자각하고 민중의 의지와 세계관에 들어맞는 역사학을 추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변혁 주체임을 확신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1988년인데요. 사회의 변혁과 진보를 실현한다? 이게 뭘까요? 이미 민주화는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사회주의적 변혁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체가 민중이다. 말하자면 공산주의에서 프롤레타리아를 혁명의 주체로 보는 것처럼 여기는 이제 프롤레타리아라고 표현은 안 합니다만 그걸 민중이라고 뭉뚱그려서 민중이 이 변혁의 주체다라는 것이고 이 민중이 변혁을 해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역사학을 하겠다. 이런 것을 이제 선언한 것이죠. 자, 이들은 그 첫 작품으로 바로 1년 뒤에 3.1운동에 대한 연구서를 냅니다. 3.1 민족해방운동 연구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3.1운동이 일어날 때까지는 33인과 같은 민족 대표, 그러니까 민족 부르주아지가 독립운동의 그 주도 세력이었는데 3.1운동을 겪고 나서는 노동자와 농민이 민족해방운동의 주체가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즉 이 책에는 우파 민족주의자들에 대한 혐오가 담겨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독립선언 당일에도 탑골공원에서 직접 만세 선언을 하지 않고 그래서 대중 시위를 이끌지 않고 음식점, 태화관에서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후에 20년대에 30년대에 이걸 거치면서 이들은 독립운동에서 탈락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파 민족주의자들에 대한 혐오 이런 것이 담겨 있고요. 당연히 임정법통론을 부정을 합니다. 이때쯤 한국역사연구회에 가입했던 여러 연구자들이 이 임시정부에 대한 논문들을 많이 쓰는데 다 임정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러니까 임정이 독립운동의 지도기관 역할을 못했고 따라서 임정의 어떤 정통성 이런 것은 인정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민중사학을 제창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이 민중사학을 계속 밀고 나가지는 못하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건 외부에서 터진 사건인데요. 바로 89년부터 91년에 걸쳐서 동유럽과 소련의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진 겁니다. 이건 정말 세계사적인 변혁이죠. 이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나니까 계급혁명의 전망이 상실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소련하고 동유럽 공산주의가 있을 때는 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 저렇게 되는 것이 저런 공산주의 체제를 만드는 것이 역사 발전의 방향이다. 이렇게 이제 내세울 수 있었는데 그게 무너져 버리니까 이제 더 이상 프롤레타리아 계급혁명 이런 거를 주장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민중사학도들은 민족주의로 다시 돌아옵니다. 과거에 선배들이 했던 똑같은 민족주의가 아니라 아주 극단적인 민족주의, 아주 고지고대로의 민족주의 이걸로 돌아옵니다. 그걸 달리 표현하면 민족지상주의 또는 민족근본주의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근본주의라는 말은 원래 종교에서 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상의 어떤 교리를 철두철미하게 믿고 그 교리에 대한 다른 해석을 용납하지 않는 것 또는 어떤 종교만이 진리라고 믿고 다른 종교는 일체 용납하지 않고 심지어는 절멸시키려고 하는 태도 이런 것이 이제 근본주의입니다. 말하자면 민족주의에 있어서 아주 극단적인 이런 민족주의 형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 이 극단적인 민족주의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일제에 대한 비타협적인 투쟁만 독립운동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봉길, 이봉창 의사와 같은 그런 항일 테러 활동 아니면은 무장투쟁, 그러니까 독립군 기지를 건설한 무장투쟁도 있고 또는 유격대라 그래서 부대가 이제 옮겨다니면서 투쟁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대 단위의 그런 무장투쟁.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벌어진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으로 적색 농민조합 또는 적색 노동조합의 농민운동, 노동운동도 있습니다. 자, 이런 일제에 대한 비타협적인 투쟁만이 독립운동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독립운동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들이 생겨납니다. 그게 뭐냐면 식민지 한국 내에서 있었던 체제 내의 실력양성운동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세우고 또는 산업을 건설하고 이렇게 해서 한국인의 역량을 기르자고 하는 그런 운동. 이런 운동은 어쨌든 체제 내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런 거는 독립운동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또 이승만 대통령이 행했던 외교 독립운동, 이런 경우도 진정한 독립운동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 극단적인 민족주의적 시각을 갖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김구, 김원봉, 무정, 김일성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독립운동가로서 부각이 됩니다. 김구 선생이야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김원봉은 의열단 활동을 하다가 그다음에 조선의용대라고 하는 무장대를 만들어서 일본 제국주의와 맞섰고, 물론 임시정부에도 나중에 41년인가부터는 임시정부에도 합류하고 그래서 광복군의 뭐 일지대장인가 뭐 이걸 맡았죠. 그랬다가 이제 해방 후에는 월북을 해서 이제 북한에서 뭐 노동상 이런 장관까지도 했습니다. 김무정은 일찍이 중국 공산당에 가입해서 중국 공산당원으로서 활동을 하다가 조선의용군을 만들어서 역시 항일 독립투쟁을 했죠. 나중에 역시 북한 정권에 합류했습니다. 뭐 김일성은 뭐 또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이렇게 김구, 김원봉, 무정, 김일성 등 주로 의열투쟁이라든가 아니면 무장투쟁을 한 그런 사람들이 독립운동가로서 이제 부각이 되는 것이고, 자, 그런데 이렇게 비타협적인 투쟁을 기준으로 하면 임시정부만의 어떤 배타적인 정통성이라는 것은 성립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열거한 다른 독립운동 세력들도 비타협적인 투쟁을 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임정법통론을 부정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학자들이 한 2000년대 정도부터 들어와서부터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구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모두 공산주의자예요. 공산주의자를 내세울 수는 없는 거고, 이러니까 김구를 내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임정의 정통성 이런 거를 좀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하나의 요인은 2000년대 들어와서 이 이승만 학당에 지금 교장을 맡고 계신 이영훈 교수 등을 비롯한 말하자면 신우파들이 대한민국 긍정론, 또 이승만 정통론 이런 거를 제기를 한 겁니다. 그때 이제 좌편향의 역사 교육을 비판하면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라보자 해서 뭐 대한교과서 한국 근현대사도 출판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신우파가 이승만 정통론 이런 거를 내세웠는데, 이승만 정통론에 맞서기 위해서는 거기다 김일성을 갖다 댈 수는 없는 거고 김구 선생을 갖다 대는 거죠. 그래서 김구 선생이 이래저래 숭상, 추앙을 받게 됐고, 또 임정법통론도 수용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역사연구회를 처음 창립할 당시만 해도 임정법통론이라는 것을 부정을 했었는데, 이제 특별한 뭐 입장을 바꾼다는 어떤 명확한 어떤 발표가 없이, 설명이 없이, 달리 표현하면 전향 절차도 없이 그냥 임정법통론을 슬그머니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필요에 따라서 어떤 특정 학설을 거부했다가 또 다른 때에는 또 지지했다가 하는 참 이상한 행태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김구 선생에 대한 추앙, 숭상 이런 것이 진행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정부 홍보물이라든가 또 기념행사에서 김구를 국부처럼 표현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하나 소개해 드릴 거는 이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홍보하는 영상입니다. 그 영상에서도 역시 김구 선생을 마치 국부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의 제목은 대한민국 그 이름에 희망이 있습니다 인데, 그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께서 꿈꾸셨던 대한민국입니다. 저마다 힘을 가질 때 나라가 힘을 갖게 된다는, 희망의 크기가 나라의 크기가 된다는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바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자, 좀 전에 영상을 보셨습니다만, 이 영상에서는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잘 왔고 앞으로도 잘 갈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고 있냐면 김구 선생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구 선생이 마치 이제 대한민국의 아버지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는 화면에서 그 왼편에 있는 사진은 2009년도 11월 8일인가 그때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 인명사전을 세 권으로 편찬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편찬 보고회를 원래는 숙명여대의 한 그 강당에서 하려고 했는데 그 대관이 취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장소를 가까운 곳이지만 어쨌든 옮겨서 이 효창공원의 백범 묘소 앞에서 이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49년에 못다한 친일 청산 작업을 이제 마무리 졌습니다 라고 말하자면 이제 보고를 하는 그런 형식을 취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은 2018년도 작년입니다. 작년 7월 3일 날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만들면서 그 출범식을 가졌어요. 그때 물론 식장에는 뭐 대통령도 있고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사람들도 있고 이런데 마치 이제 그 태극기 사이에 한 인물이 손을 들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김구 선생인 것이죠. 그래서 김구 선생께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이 3.1운동과 임시정부 100년을 기념한다 하는 것을 이제 보고하는 역시 그런 형식을 이제 취한 겁니다. 자, 이렇게 김구 선생에 대한 여러 가지 추앙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정법통론에서 머물지 않고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1919년 건국론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1919년 건국주장이 나오게 된 것은 사실은 48년 건국설을 부정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48년 건국설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년대 들어와서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긍정하자고 하는 그런 주장인데 사실은 역대 한국사 교과서라든가 또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48년에 건국된 것으로 사실은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대한민국의 건국을 기념하자, 대한민국을 긍정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를 부정하기 위해서 1919년에 건국된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한 2000년대 후반부터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건국 시점을 둘러싸고 뭐 19년 건국론, 뭐 48년 건국론에서 여러 논쟁도 벌어지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2017년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대통령 문재인이 나서서 아예 선언을 해버립니다. 2019년 건국이다 이렇게. 자료를 하나 보실까요? 매년 새해가 되면 정초에 대통령 이하 국무위원들이 국립현충원을 방문해서 참배를 합니다. 대통령이 참배를 하면서 이제 거기에 쓴 글이죠. 그러니까 문재인의 방명록인데 이렇게 썼어요. 2018년 1월 2일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죠. 1월 2일에 국민이 주인인 나라 건국 10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국 100년을 기념하는 거는 이제 올해 2019년에 들어와서 할 일인데 작년 초에 이미 건국 10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거기다 쓴 거죠. 자, 이렇게 대통령 문재인 스스로 1919년 건국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그걸 여러 차례 표명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대통령이 나서서 1919년이 건국이다, 아니다, 이렇게 논할 문제가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근데 여기 대해서 국사학자들 그 누구도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국사학자들 중에도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는데 아무도 안 했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1919년 건국론이라는 것은 사실은 제기를 한 지 얼마 되자마자 바로 파탄을 맞습니다. 제기한 사람들이 더 이상 제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모순에 빠지기 때문인데요. 바로 북한 부정입니다. 자, 1919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라고 하면 이미 대한민국이 있는데 48년도에 북한에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해서 이름도 다른 나라가 세워졌어요. 북한은 스스로 48년 건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이미 19년에 건국이 됐는데 별도의 나라가 세워지면 이거는 뭔가요? 반역 집단이죠.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으로 치면은 반국가 단체인 것이죠. 아마 뒤늦게 이게 전국 100년을 1919년 건국을 이야기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뒤늦게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자, 3.1절 기념사업을 남북 공동으로 하자고 제안했었지만 북한에게서 퇴짜를 맞았죠. 당연한 일이죠. 북한은 3.1운동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임시정부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데 무슨 공동사업을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자,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4월 11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서 그 기념일을 임시공휴일로 하겠다, 지정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엊그제 백지화가 됐습니다. 그 백지화에 관한 보도를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빨간 밑줄 친 부분을 좀 보시면 되겠는데
어쨌든 이 건에 대해서 국무회의에서 논의를 했는데 반대 의견이 절대적으로 많았다. 글쎄요, 이것도 좀 믿기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하튼 반대 의견이 절대적으로 많았다. 근데 그 반대 의견이 뭐냐 했을 때 오른편을 보시면 최근 유치원 대란을 겪었던 어린 자녀를 키우는 워킹맘들의 고충이 많을 것이라는 반론이 제기됐다. 이건 무슨 말인가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임시공휴일이 되면은 자영업자들은 물론 좀 안 좋죠.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 경우에 아이를 어떻게 맡기냐 이런 문제가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공무원 뭐 이런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회사 근로자 이런 경우에도 다 쉬지 않습니까? 임시공휴일이면.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이상한 요구를 갖다 붙이면서 임시공휴일권을 백지화를 시켰습니다. 저는 4월 11일 임시공휴일 지정권이 백지화된 데에는 다른 진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너무 기념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이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한 거죠. 그러니까 임시정부를 너무 부각을 시키면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북한과의 관계 이런 데서 문제가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기념하되 좀 적당히 기념하자라고 하는 그런 판단에서 이 임시공휴일 지정권이 백지화됐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추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1919년 건국론을 주장을 했지만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몰랐던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1919년 건국이라고 주장을 해왔던 거죠. 그러나 이제 더 이상 1919년 건국이라고는 아마 주장하지 않을 걸로 그렇게 봅니다. 말씀을 좀 매듭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익은 현재 임시정부와 김구 선생을 떠받들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본심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본심을 역사학자 한 명이 드러내 보인 게 있습니다. 그걸 잠깐 보시겠습니다. 김정인 씨라고 춘천교대 교수인데 이 3.1운동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에 4개의 분과가 있는데 기획소통분과위원회인가 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학자 중에서 상당히 그 비중이 있는, 현재 비중이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작년에 그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논문을 썼습니다. 그 논문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역사학계에서는 다수가 임정법통성을 수용하지 않는다. 임정법통성이 갖는 정치적 함의를 경계하며 부정하는 풍토가 지배적이다. 3.1운동과 임시정부의 역사는 하나가 아니라 2개의 역사라는 것이다. 자, 여기서 역사학계에서 다수가 임정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라는 말도 사실은 약간 놀라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임정법통성이 갖는 정치적인 함의를 경계한다? 임시정부라는 것은 여하튼 우파 민족주의 독립운동가들의 지도기관이죠. 그러니까 이 우파 민족주의의 법통성이 있다고 보면 나머지 좌파 독립운동의 법통성이라는 것은 부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임종 법통성이 갖는 정치적 함의를 자신들은 경계한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본심은 항일 투쟁성 면에서 김일성, 김원봉, 무정 이런 공산주의자 내지는 그 동조자들에게 독립운동의 정통성이 있다라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임시정부라든가 김구 선생을 높이 떠받드는 데 본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공산주의자 또는 그 동조자들의 독립운동을 떠받드는데 사실은 본심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또 실제로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복권 시도가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거죠. 다 같은 철저한 독립운동가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들어 모셔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김원봉의 복권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영화가 2편이나 제작이 됐잖아요. 뭐 암살, 밀정 이렇게 2편이나 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올해 건국훈장을 수여하려고 했었는데 반대가 극심해서 못했습니다. 일단 좌절을 맞았죠. 하지만 다시 또 KBS인가에서는 대하 드라마를 만들어서 방영을 한다고 하죠. 그럼 이렇게 해서 김원봉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면 나중에 한 몇 년 뒤에는 건국훈장을 수여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이렇게 김원봉이 복권되고 나면 그 다음 순서는 누구일까요? 뭐 여러분들 짐작하실 수 있겠죠. 결국 이것은 이런 국민들의 그 독립운동사에 대한 과거 역사에 대한 집단 기억을 개조해 나가는 개조 작업에 있어서의 그 전형적인 통일전선 전술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임정과 김구를 떠받들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공산주의자들을 떠받드는
이런 통일전선 전술의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 이제 김원봉에 이어서 김일성이 위인으로 복권이 된다면은 아마 남북 연방제의 통일이 가능해질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노예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 앞으로 열리는 셈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임시정부 기념사업 배후에 있는 무서운 음모, 그러니까 집단 기억을 개조해 나가는 이 무서운 작업의 그 의미를 간파하고 그거를 폭로하고 그거를 저지하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정의 독립국가 세우시려고 hum장 모습 일편단심